지난 2일 경기도 성남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구조에 뛰어든 주민들. 이동식 사다리를 가져와 위층에 사는 거주자들까지 무사히 대피시켰다는데 검은 연기와 불길을 뚫고 이웃을 구한 하성식 조정묵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요. 불이 난 것을 보고 구조에 직접 뛰어든 용감한 시민의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네, 지난 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에 성남의 주택에서 불이 나요.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위층에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나섰는데 하성식 씨하고요, 조정묵 씨 두 분이 이동식 사다리를 가져다가 걸쳐놓고 불길과 연기 때문에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그 주택 안의 주민들을 구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우선 긴급하게 생명들을 구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소방차가 이 동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들을 이제 비키는 걸 안내한다든가 네. 상황을 정리하는데 매우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정말 이렇게 용감한 이웃이 있다면 참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네요. 뉴스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재를 이제 목격하고 달려간 사람 하성식 씨와 조정묵 씨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불렀던 목소리 듣고 그쪽 이제 바라보니까 거기 거실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가 바로 보였죠. 그래서 이제 현관문까지 갔는데 거실 안에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손짓하는 그 할머니를 발견을 하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등 뒤에서 끌어안고 뒷걸음으로 현관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건물을 보니까 이미 검은 연기가 4층 옥상 위로 막 검은 연기 벌써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2층에 몇 분이 막 손짓하고 3층에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손짓하는 게 또 보였고. 사다리를 펼쳐서 놓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려오라고 이제 그렇게 사다리를 놔줬어요. 7명인가 8명인가 순서대로 내려오는데 사다리를 또 타고 내려오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꽉 잡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방차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크잖아 또요. 또 이면도로니까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 싶어서 내 차를 그 앞에 갔다가 그냥 비상깜빡이였고 딴 차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불이야하고 그 순간에 뛰어갔는데 이미 검은 연기가 꽉 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유독가스도 엄청 나왔을 테고요. 예, 최초 아마 이 목격자는 그 이 불난 집 앞에 거주하는 할머니 같아요. 예. 할머니가 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쪽 그 집에서 연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불이야하고 얘기를 했고 마침 그 불난 현장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성식 씨가 있다가 그 할머니의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위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그 불길 속 이제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또 구조 활동을 펼쳤단 말이에요.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한숨 돌리면서 보니까 2, 3층에 또 아주머님들이 계신 걸 그러니까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또 사무실에 사다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셨답니다. 네. 그래서 뛰어가서 한 20m 되는 사다리를 놓고 방충망 같은 게 있으니까 저도 열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바로 찢어서 사다리를 걸치고 구조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 사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도 또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좀 그림으로 좀 표현했죠. 앞서 그 실제 영상을 보면은 그 연기가 그렇게 이제 솟아나는 걸 보면은 겁도 나는데 직접 가서 또 구해왔고 또 사다리까지 나왔고 또 다른 주민이 또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조정묵 씨가 함께 도왔어요. 네, 조정묵 씨가 이제 함께 도왔다고 하는데요. 조정묵 씨가 바로 이제 저 건물 앞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책상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바깥에서 이제 하성식 사장님이 목소리가 좀 들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평소에 이제 하성식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데 목소리를 좀 크게 소리 질러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바로 직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뛰쳐나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연기가 2층, 3층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난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달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함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조정묵 씨가 그 상황에서 굉장히 파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소방차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승합차로
차량이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그러니까요. 못하도록 그래서 소방차가 바로 와가지고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승합차로 깜빡이를 넣어가지고 막아놨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을 함께 도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제천에 그 뭐 사우나 목욕탕에서 있을 때 차량 그 소방차가 진입 못해가지고 못했죠. 그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차량 진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하성식 씨는 이번 화재 현장을 접하고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죠. 그 화재 이렇게 접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그 주변에 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차주님들이 차를 전부 다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소방차들이 바로 화재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다는 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방차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도착했어요. 3층하고 4층에 그 고립된 데 있던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조해 내고 해가지고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TV나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도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바로 앞에 현장이 일어났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그래도 대단하신 거죠. 저 불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구조한다는 거. 저 상황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거고 또 생명 구조해야 된다는 생각이 절박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성식 씨가 네. 우리 사건 반장 꼬박꼬박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건 반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할 일 했다.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하성식 씨 얘기는 그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과 소방대의 신속한 어떤 인명 구조 작전 이게 아주 톱니바퀴 맞는 것처럼 착착 굴러갔다는 거예요. 예. 아까 뭐 본인이 차 깜빡이 켜가지고 다른 차량들이 진입하는 걸 막아준 것도 막아준 거지만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나와갖고 차주들이 거기 서 있던 차를 다 빼줬다는 거예요. 예. 소방차가 진입하기 예. 편하도록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차도 빠른 시간 내에 와가지고 3, 4층에 고립해 있던 사람을 먼저 구하는 어떤 그런 그 작전. 이런 것 등등이 앞뒤가 딱딱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다리는 하성식 씨가 딱 놓고 예. 차 들어오는 거 다 막으면서 소방차 진입 잘할 수 있도록 또 조정무 씨가 도와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었죠. 표창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분들이 오셔서 네. 이 저 하성식 씨 사무실에 저희도 틀었던 CCTV 화면 있잖아요. 그걸 확인했답니다. 그거 정말 빠르게 대처를 하셨군요 하면서 두 분에게 이렇게 표창장을 드렸는데 뭐 그 뒷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이분들 내 덕분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한 것이고 네.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감사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다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불났을 때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시간인데 그럼요. 저 두 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방차가 와서 이제 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는 거고 소방서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네, 권은택 성남소방서 서장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층에 만약에 초기에 사람을 구하지 않았으면 3, 4층에 우리가 소방력을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해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소장님이시다 보니까 한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는데요. 주택에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니까요. 주택용 소방시설도 꼭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남기셨습니다. 예. 저희들은 항상 하지만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가족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왜 그랬어 큰일 날 뻔했다 얘기하지만 또 마지막에 들어보면 또 자랑스럽고요. 네, 이제 이번에 하성식 씨 아내나 조정목 씨 아내도 조금 약간 혼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 좋은 일을 했지만 또 가족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렇게 구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다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이제 아내들이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왜 그랬냐라고 했는데 또 칭찬을 해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내들한테 혼은 났지만 또 이 두 분의 답변은 그래도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이 말이 조금 주목이 되는데 하성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또 남기셨고 또 조정목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아파트에다가 사다리만 이렇게 옮겨 놓으면 누구나 다 쉽게 내려올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아마 다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사람을 돕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저 사건만의 명언이 남았네요. 오늘 그 하성식 씨 얘기 들으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생활을 하는 분만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